네, 안녕하세요.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일하고 있는 수미쌤입니다. 오늘부터 요즘에 그 핫한 MBTI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MBTI와 관련해서 이 방송은 제 생각에는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왜 MBTI냐? 제가 회사에서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어요. 저희 상사랑 관련해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와가지고 저희 남편한테 아 오빠 진짜 너무 속상하다. 그 A라는 상사 진짜 완전 짜증난다. 근데 저희 남편이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한창 듣는 거예요. 네가 이거 잘못했다.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이 사람이 지금 공감 능력이 없나? 굉장히 좌절스러워요. 왜냐면 저는 이 속상한 일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그거를 같이 이렇게 공감하고 나누고 이런 게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이 MBTI를 하면서 좀 느꼈던 건데 이 남자가 기본적으로 나랑 좀 성격이 달랐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달랐는가, 이게 MBTI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위안을 줬는가, 특히 저에게 위안을 줬는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유형으로 많이 이제 그 영어로 된 이니셜 조합으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알기 전에 이 E는 뭔지, 뭐 예를 들어서 ENFJ면 E는 뭔지, 또는 ISTJ면 I는 뭔지, 이제 이런 각각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 기준을 잘 이해를 하시면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제가 그 비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8가지 성격 지표를 알려드리고요. 그거에 맞추어서 저희는 아무래도 부모니까 아이들의 학습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 학습에 대한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아 얘가 외향인지 내향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MBTI는 4가지 축에 따라서 양편으로 사람의 성격을 나누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 방향에 따라서 외향, 내향으로 나뉘고, 뭐 인식 기능에 따라서 감각, 직관, 뭐 판단 기능에 따라서 사고, 감정, 그 다음에 이행, 양식에 따라서 판단, 인식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시면 에너지 방향이라는 거에 따라서 외향과 내향으로 나뉘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향은 E고요. 그 다음에 내향은 I예요. 그래서 이 외향, 내향이 어떻게 나뉘게 되느냐라고 보시면 기준은 에너지 방향, 주의 초점에 따라서 외향, 내향으로 나뉘어요. 좀 쉽게 설명드리면 나 외에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에 관심이 많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같이 활동을 하면서 막 힘이 생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외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향형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되게 관심이 많이 있어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성찰을 굉장히 많이 하고 나 자신에 대한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죠. 그래서 에너지 방향이 또는 집중이 주로 자기에게 있는 사람들이 내향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외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외부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써 있는데요. 사람들을 만날수록 힘이 막 생겨요. 너무 피곤할수록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근데 내향형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에 에너지 방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피곤해. 그러면 혼자 있는 것이 좋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남편 같은 경우에는 내향인데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얘기를 저한테 하면 왠지 자기의 뭔가가 빠져나가는 느낌?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향하고 내향은 이렇게 다른데요. 그 부모님들께서 딱 보면 아 내가 외향인지 내향인지는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이고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좀 쉽게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외향하고 내향은 사실은 저희들이 봤을 때 서로 다를 때 굉장히 매력을 많이 느낀대요. 제가 외향인데 저도 저희 그 남편이랑 만날 때 제 말을 너무 잘 들어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간 굉장히 그 보완이 되기 때문에 외향하고 내향은 조금 다를 때 매력을 많이 느끼기도 한데요. 서로 외향이고 내향이기 때문에 조금 오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만약에 내향이다 이러면 우리 아이는 뭔가 이렇게 집에 학교에서 왔어. 근데 너무 근심 어린 얼굴이야. 그러면은 저는 외향이니까 아 얘한테 얘기를 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얘기를 자꾸 물어보는 거죠. 근데 얘는 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내향은 자기 스스로 조금 해결이 되고 자기 스스로 소화가 돼야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혼자 시간을 갖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오히려 물어보면 굉장히 짜증이 나고 귀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외향하고 내향은 조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런 게 달라서 이 외향하고 내향은 좀 그런 오해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이게 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외향, 내향의 학습 스타일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향, 내향과 관련해서 일단 외향형의 아이들은 학습을 할 때 일단 같이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한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들과 뭔가 같이 얘기하고 같이 그룹으로 활동을 할 때 힘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아이들은 그래서 남에게 알려주는 것도 되게 재밌어해요. 학습 동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른 친구한테 뭔가 공부를 가르쳐 준다거나 아니면 재미없어 하면 이제 뭐 부모님한테 그 얘기를 한다라거나 이런 식으로 학습 스타일을 잡아주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 외향형의 아이들은 자기 의견을 표현을 하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설명하면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어떤 면에서는 자기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자유분방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를 할 때 그건 틀려. 넌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뭔가 정해진 답이 있는 상황에서는 자기 표현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래서 좀 실패라거나 실험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분위기. 그래서 외향형의 아이들이 얘기를 할 때는 부모님들께서 많이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아. 너 그거 다시 확인해봐.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얘기할 수 있도록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고요. 내향형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그 아이들과 같이 공부를 할 때는 아무래도 에너지가 조금 분산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내향형의 아이들은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공부하는 거를 좀 좋아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발표를 만약에 해야 된다라고 할 때도 발표 전에 좀 설명을 듣고 혼자 관찰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갖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룹 뭐 지도를 받는다거나 그룹으로 공부를 하기보다는 좀 1대1로 개인적으로 뭐 멘토링을 받는다라거나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 내향형의 아이들이 에너지를 조금 더 많이 쓰지 않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향형의 아이들의 좀 특징이 뭔가 내가 아는 게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먼저 나서서 스스로 얘기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 모르는 거 아니야? 알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알아도 금방 대답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고 그냥 질문을 조금 더 해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더 좋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진짜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면 실제로 많이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 내향형의 아이들이 자기 얘기, 자기 생각을 좀 얘기할 수 있도록 조금 질문을 해주시고 적절하게 질문해 주시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각 지표별로 어떤 그 성격인지 그리고 학습 스타일은 어떤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다른 지표가 궁금하시다. 그러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